안녕하세요.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권리 분석을 경매의 가장 큰 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거 정말 확실한 거 맞아? 만약 이거 잘못해서 돈 날리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에 갇혀서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몇 가지의 규칙만 알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물건은 90% 이상이 없는 물건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보면은 이 권리 분석으로 돈을 날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부러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초보 때는 그걸 보고 그게 일반화가 돼버리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만 딱 보시면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물건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바로 이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1%라도 확신이 없다면 그 물건은 입찰하지 말아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물건을 보면서 배워보기 전에 레벨을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임차인이 없거나 임차인이 있어도 우리가 보통 임대를 해서 들어가거나 집을 사서 들어갈 때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 전입신고 날짜가 최선순위 설정일,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린 거. 최선순위 설정과 말소기준 권리가 뭐죠? 그건 제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만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레벨 2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이 최선순위 설정,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거.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레벨 1, 2단계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레벨 3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돈 되는 물건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물건이 돈 되는 물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그 물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물건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에서 경매마당이라는 게 저는 그래도 가장 보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매마당이라는 사이트를 들어와서 이 경매 검색에서 주거용 물건,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를 선택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 지역을 먼저 고르고 서울이면 서울 전체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검색을 하시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물건에서 권리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에는 총 3단계를 거쳐서 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이 물건이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는 품질 보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품질 보증서가 잘못됐다면 우리의 돈을 지켜준다, 환불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처음 보는 글씨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다 쓸데없고요. 딱 2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조사된 임차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없다고 나오죠. 없으면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밑에 내려서 이 3가지 카테고리,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과 땡땡땡 개요, 그리고 비고란, 이 3가지 카테고리에 아무런 문장이 없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캡처해 두세요. 이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다른 물건을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켠 다음에 근데 얘는 누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위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 2022년 7월 5일보다 이 사람의 전입신고 날짜가 빠른지 느린지를 보면 돼요. 21년 9월 10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2년도죠. 이 임차인이 훨씬 더 빠르죠.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한다? 패스한다. 입찰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3개만 무작위로 더 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요 신길 우성 아파트라는 곳이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무조건 켜봅니다. 뭐야? 이 땡땡 캐피탈 대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최선순위 설정 날짜 19년 10월 1일보다 이 전입 날짜 얘가 빠르냐 느리냐를 봐야 되죠. 근데 얘는 전입 날짜는 없고 임대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는 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 전세권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뭘까요? 전세를 들어갔을 때 이 전세에 대한 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땡땡땡 캐피탈 대부처럼 이 전세권자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최선순위 설정 날짜를 외우고 이 물건 페이지에서 아래로 좀 더 내려보시면 등기부 현황이 나옵니다. 2019년 10월 1일보다 요 전세권 설정을 한 대부 회사의 요 날짜가 빠른지 느린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 대부 회사는 10월 1일보다 느리죠. 그러면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매각 물건 명세서로 돌아가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아무런 말이 없죠. 아, 이상이 없구나.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된다.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강동구에 있는 고덕 리엠파크라는 아파트예요. 누가 있죠? 보증금이 1억 5천이고 최선순위 설정 날짜를 보면 된다 그랬죠. 16년 6월 22일이에요. 근데 전입신고 날짜가 언제예요? 22년도예요. 얘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 없고, 지상권의 개요월에서 없고, 비고란의 최저 매각가가 공영 면적과 대지권이 포함된 가격임.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아, 문제없는 물건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쭉쭉쭉 내려서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무조건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시면 돼요. 뭐야, 누가 있네. 최선순위 설정 날짜 언제예요? 2007년 5월 30일. 전입신고 날짜 언제예요? 2014년. 누가 더 빨라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빠르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이상이 없다. 세 가지 섹션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가 없다. 입찰해도 된다. 이런 물건은 가격 조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물건이 전체 물건의 90% 이상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레벨 1단계만 잘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진짜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는데 관악 프로지오입니다. 임대차 내역 없다. 밑에 세 가지 섹션에 특이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물건 권리분석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법원이 책임을 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가격 파악만 잘 해서 얼마에 팔리는지, 팔리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물건입니다. 쭉 내려서 불호구에 있는 하버라인 3단지 물건이에요. 뭐야, 누가 많아, 그죠? 이게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만 제대로 지키면 돼요. 최선순위 설정 날짜가 언제예요? 19년 5월 24일. 전입신고 날짜가 언제예요? 19년 3월 8일. 최선순위 설정 날짜보다 빠른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문제 있다 없다? 있다. 입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바로 창을 닫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고 얘도 매각물건 명세서를 이렇게 킵니다.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선순위 설정 날짜 언제예요? 2021년 11월. 전입신고 날짜는 2020년. 얘 입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패스. 자, 오늘은 우리가 레벨 1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돈이 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냐, 가격 조사를 확실하게 했냐 안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지금 접근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지 강조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유형을 제외하고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것만 지키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초보 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만 딱딱 짚어서 말씀드리고 알려드린다면 어때요? 아, 이 정도면은 나도 확신을 갖고 입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투자하려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낙오가 될 거예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공부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인내심이 바닥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왔지 공부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 이 유형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는 여러분이 가격 분석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낙찰이 안 된다고 욕심을 내서 입찰가를 쓰면은 무조건 실패할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확신이 없다면 입찰을 하지 마세요. 제가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분명히 투자하면 힘들고 외롭거든요.
그럴 때 또 같이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경매 단톡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